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그리고 정확히 2024 시즌을 기점으로 이 남자는 본격적인 각성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중 한 명으로 발돋움했고 결국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당당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합류하게 되죠. 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송성문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2014년 넥벤저스라 불리며 삼성 왕조를 위협하던 넥센 히어로즈는 2015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전체 49번으로 장충고 출신 내야수 송성문을 지명합니다. 사실 5라운드 아래로 밀렸다면 대학 진학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 직전에 호명을 받았고 결국 프로 직행을 선택하게 되죠.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할 만큼 타격 재능만큼은 이미 검증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1군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데뷔 시즌이었던 2015년 수비에서 연속 실책을 범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1군 출전은 단 7경기에 그치고 맙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단 한 차례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한 채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프로의 현실을 실감하며 좌절할 법도 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군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다시 기회를 잡습니다. 90타석을 소화했고 데뷔 첫 홈런까지 기록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2018년 마침내 1군에서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타율 4할 4푼 1리를 기록하며 20타점을 쓸어 담는 등 후반기에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고 2루와 3루를 오가며 팀의 큰 보탬이 됩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5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고 송성문은 2019 시즌부터 주전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되죠. 기존 3루수였던 김민성이 LG로 이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주전 3루수로 자리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타격감이 살아나지 않았고 멘탈까지 흔들리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에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후반기 들어 타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결국 절망적인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00타석이 넘는 출전에도 불구하고 OPS는 0.626에도 미치지 못했고 승리 기여도 역시 음수를 기록하며 커리어 최악의 정규 시즌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역대급으로 다사다난했던 그의 가을, 주로 대타로 나섰음에도 송성문이 임팩트는 상당했습니다. 특히 SK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 대타로 등장한 그는 초구를 공략해 역전 2루타를 터뜨리며 드라마 같은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타구를 좌중간으로 가르며 팀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고 이 한 방은 송성문이라는 이름을 다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되죠. 3차전에서도 3안타 경기를 펼치며 맹타를 이어갔고 키움은 파죽의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도 대타로 출전해 동점을 만드는 극적인 적시타를 터뜨리며 또 한 번 해결사 역할을 해냈죠. 하지만 동시에 거센 논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경기 도중 상대 선수, 그것도 선배를 향해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후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두산 선수들 역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2차전부터는 엄청난 야유에 시달리며 이른바 반성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키움의 내야에는 박병호, 김혜성, 김하성, 송성문, 이정우가 함께 뛰고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 내야진 대부분이 메이저리그 경험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역대급 라인업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리즈 4경기에서 도합 12타수 6안타를 기록한 송성문은 가을 무대에서 또 한 번 인상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그는 상무 입대를 선택하죠. 2021년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3할에 육박하는 맹타를 휘두르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7월 무렵 곧바로 1군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고 결국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확실한 주전 3루수로서 기회를 부여받은 2022년. 송성문은 이번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막 후 6경기 연속 무안타로 불안하게 출발했고 5월 들어 결승 3점 홈런을 치며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끝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죠.
시즌 성적은 13홈런, 79타점으로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당시 WRC 플러스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중 뒤에서 네 번째에 그칠 정도로 내용 면에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수비에서는 분명한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감을 더했고 이번에도 가을 야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플레이오프까지는 다소 부진했지만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결정적인 3루타를 터뜨리는 등 시리즈 타를 3할 8푼 1리로 이른바 가을 성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죠. 참, 가을에는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계절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는 정말 성적이 나올 때라고 생각했지만 송성문은 또 한 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2023 시즌 성적은 타율 2할 6푼 3리, 5홈런, 60타점, OPS 0.683. 장타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언제 자리를 내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3월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울 시리즈를 겸해 열린 친선 경기에서 그는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에반 필립스를 상대로 담장 직격 2루타를 뽑아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메이저리그의 공기를 직접 맡아서였는지 그의 타격 퍼포먼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개막전에서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지만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며 위기감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4월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한화전에서 동점을 만드는 투런 홈런을 포함해 꾸준히 안정적인 타격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타순도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각종 지표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4월 타율 3할, 5월에는 3할 4푼대를 기록했고 6월에는 월간 타율이 4할을 넘겼습니다. 특히 삼진보다 많은 볼넷을 골라내며 선구한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줬죠. 이런 놀라운 성적과 함께 전반기를 마친 그는 올스타전 출전이라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후반기에도 페이스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3유 4후 5를 그리는 아름다운 슬래시 라인과 함께 믿기 힘든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즌 김혜성에 이어 팀 주장 완장을 찾던 송성문은 오히려 더 좋아진 집중력으로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체중 관리로 스피드까지 끌어올리며 데뷔 첫 20도루에도 성공했고 공수주를 고루 갖춘 모습을 보여줬죠. 20홈런까지 단 하나가 부족했고 규정 타석을 채운 스타 플레이어 김도영만 아니었다면 골든글러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큰 기복 없이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했고 최하위에 머문 팀 상황 속에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상대 팀들에게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전 시즌 대비 1억 7천만 원이 인상된 연봉 3억 원을 손에 쥐며 2025 시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정후에 이어 김혜성까지 메이저리그로 떠난 키움 타선은 사실상 송성문 혹은 외국인 타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푸이그 카디네스 외국인 타자 체제는 결과적으로 대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송성문 역시 시즌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했고 한 주 동안 17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타율이 2할 초반에 머물렀죠. 결국 플루크 시즌이었나? 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서서히 감을 끌어올리더니 5월 들어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는 데 성공하죠. 그것도 리그 에이스로 군림하던 투수를 상대로 만들어낸 결과였고 이어진 기아전에서는 연속 도루 기록까지 세우며 새로운 이정표를 씁니다. 불과 2023년까지 통산 도루가 5개, 성공률도 41.6%에 불과했던 선수가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연패에 빠져 침체돼 있던 팀 분위기 속에서 송성문은 그야말로 유일한 희망이 되어줍니다. 6월 롯데전에서는 팀의 6득점을 혼자 책임지며 6타점 경기를 펼쳤고 LG전에서는 김영우의 공을 받아쳐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키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죠. 위기에 빠진 팀을 몇 번이고 구해내는 클러치 능력이 압권이었습니다. 삼성전에서는 8회 역전 투런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 다음 날에는 원태인을 상대로 멀티 홈런을 터뜨리며 5안타 경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3점 홈런을 만들어내며 송성문이 맹활약 속에 키움은 삼성을 수입하게 되죠.
이 무렵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포스팅 도전 유사를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전반기에만 14홈런을 때려낸 송성문은 사실상 무너진 팀을 이끄는 유일한 빛과도 같은 존재였고 4번타자이자 3루수로 올스타전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후반기에 들어서며 페이스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키움과 6년 120억 원 전액 보장이라는 FA급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함께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송성문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커리어 첫 20홈런 20도루 고지를 밟았고 폰세를 상대로 또 한 번 홈런포를 가동하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8월 월간 MVP에 선정되는 등 후반기 내내 압도적인 활약을 이어갑니다. 결국 그는 리그 전 경기에 출장해 타를 3할 1푼 5리, 26홈런, 90타점, OPS 0.917이라는 특급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됩니다. 스태티즈 기준 WAR는 무려 8.58로 리그 전체 1위. 역대급으로 힘든 팀 상황 속에서 집중 견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만들어낸 성적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투고타저 흐름 속에서도 또 한 번 확실한 스텝업에 성공한 시즌이었죠. 비록 안타와 득점 부문에서 2위에 머물며 개인 타이틀을 놓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요심할 여지 없는 위대한 한 해였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3루수 수비상과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며 최고의 시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즌 후에는 K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의 선발대 일본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고 지난 프리미어 12에서의 아쉬움까지 말끔히 씻어내며 한 해를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